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참의원 선거 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아베 총리의 발언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이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고 예. 어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짜와 우리나라 그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동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같은 날.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날짜가 우연히 겹쳤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바로 있었던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그렇게 자유무역을 외치다가 바로 돌아서서 이런 수출 규제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짙게 있는 것이고 그 의도가 이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그럼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해제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나더라도 수출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선거에만 너무 또 몰입해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이후 상황까지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베 총리가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남한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 문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물론 유일한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미국도 있고 이제 중국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까지 어떤 북미 대화랄지 그다음에 남북 대화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물꼬를 트이게 된 원인도 사실은 촉진자 역할 또 중재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있는 총리로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남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일본까지 우리가 특사 보냈잖아요.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끼어들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패싱을 당한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 기자가 한 질문 중에 아니 만약에 G20에서 한일 간 정상회담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일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에 관한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 문제도 잘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힘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자체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이제 감정이 제가 볼 때는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까지 이제 반도체 소재에 관해서만 이번 수출 규제를 했지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100가지 중에서 한 단계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수도 계속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걸 8개월 동안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정이 쌓여 있는 데다 대고 결과적으로 각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보복적인 규제를 할 것인가 그 부분 또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사용한 단어 이게 이제 저쪽 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건데 이게 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 어떤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속뜻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번역했을 때 저쪽 편이라는 그런 단어도 미묘한 차이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아베 총리가 사용한 그 무코가와라는 그런 단어가 그냥 번역을 하면은 저쪽 편이라는 그런 그 의미이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 상대방을 굉장히 적대시할 때 쓰는 그런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일상 대화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표현인데 이거를 북한에게도 안 쓰고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을 썼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는 말들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국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가 이러한 표현을 쓴 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답을 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좀 예.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 또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당시 그 TV 아사히의 그 진행자가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그 질책, 지적, 아베 총리가 G20에서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실책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역시 국민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 아닌가라는 질문. 이건 네. 곧 뒤집어서 본다면 아베 총리 당신이 오히려 좀 국민 감정 들끓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계속 받자 아베 총리가 약간 좀 흥분을 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한 그런 단어이고 준비한 수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질책을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총리의 입에서 저런 단어가 나온 이상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그러한 수준으로 그러한 그 단계로 계속 당분간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현님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좋아하는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불매 운동이 조짐을 보이다가 이게 조금 더 커지는 듯한 양상,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일본에 가는 것 자체를 가지 말자, 예. 그다음에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쪽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불매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뭐 일본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현재 일본과 대한민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짧은 호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이 말씀 주셨지만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쪽에서 유화적 이제 제스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좀 보였거든요. 일본에서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도 뭐 밀릴 수만은 없지만은 현 상황에서 저는 강경 대응보다는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 뭐 플랜 A, B, C 해서 해법의 시나리오를 좀 제시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그 보복과 보복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쌍방간에 같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감정 대응을 해서 같이 뭐 피해를 보자. 이것은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네. 하여튼 또 정부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민간 부분에서 불안 심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그 어떤 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